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복잡 미묘한 어떤 결제 에스크로가 디지털 안에서 아직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트위터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 많은 SNS 채널 등에서 약간 복잡하고 미묘한 어떤 결제들이 처리 속도도 미숙하고, 또 결제의 코드가 그렇게 정확하거나 빠른 편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하는 사진 한 장, 그리고 영상 하나하나가 아마 가치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가. 아니, 나는 정말 어렵게 친구랑 같이 굉장히 좋고 가기 힘든 곳을 여행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영상에 담고, 또 디테일한 설명을 하고 사진에 담고, 그 느낌들을 이제 글로 써서 어떤 뭐 트위터라든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봐주는 거에만 만족을 했어요. 근데 약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나는 되게 어렵게 편집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결국 돈을 버는 건 뭐 페이스북만 돈을 벌었잖아요. 아니면 이제 물론 이제 유튜브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에 대한 데이터를, 본인에 대한 정보를, 본인에 대한 가치를 그냥 올리기만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되게 이제 많이들 유행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일상의 자랑질들을 올린다고. 이게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였어요. 근데 이 인터넷 환경이 나오고 지금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개개인들의 어떤 소중한 데이터를 가치화해서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반화에 올려서 이거를 직접적인 현금으로 결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뭐 맛집도 마찬가지고 먹방도 마찬가지고 되게 그 단순하게 올렸던, 페이스북에 올렸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이런 것들이 그냥 나는 좋은 정보를 올렸는데 결국 돈을 버는 건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였잖아요. 그래서 이 청문회에 나와서 마크 주커버그가 상원 의원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이 존 데스터라는 민주당 상원 의원이 나와서 이 마크 주커버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이용해 연간 40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난 내 데이터로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가 그냥 사람들이 흘겨들이면 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은 그냥 플랫폼만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올려요. 그러면 분명히 이 소중한 나의 자료와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받지 않음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변환시켜 주는 게 NFT입니다. NFT를 가장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Non-Fungible Token 그러죠. 대체가 불가하잖아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찍은 내 사진 한 장, 내가 정말 어렵게 찍은 영상 하나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진짜 나에게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가치가 오지 않고 이 플랫폼 회사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몇 년 전 나왔던 청문회장이지만, 이 블록체인의 시발점, NFT의 시발점은 저는 단순한 이 사건 하나가 그 시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치를 받고 싶어도 그냥 불법으로 복제 다운로드를 한다든가 캡처를 해버리면, 그게 쉽게 돼버리면 내 가치 받기가 힘들죠. 그렇잖아요. 나는 가치를 받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 쉽게 다운로드가 되고 캡처가 돼버리면, 그런데 블록체인의 원장 안에 올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거를 누가 다운로드를 받더라도 그 영상이 다른 곳에서 틀어지지가 않아. 영상이, 사진이 그대로 원본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나와버려. 이렇다면
분명히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일이죠.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위변조할 수 없는 가치의 원장을 올리는 일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되게 많이들 이해하셨죠.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근데 블록체인 안에서 만약에 내 가치를 소중하게 인정해주고 이게 쉽게 복제되거나 위변제되지 않는 내 원장이 그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분명히 개개인에게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들이 부여가 되겠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정상이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자랑질, 나는 1억에 살아, 이거에만 급급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불법으로 캡처를 한다거나 영상을 다운로드를 안 받겠죠. 왜? 돈을 내야 되니까, 지불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분명히 누군가에게 이 좋은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고 싶은데 이게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 행위들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국한된 시장이 아니에요. 특히나 SNS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볼 수 있고 전 세계가 클릭을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안에서는. 그런데 내가 진짜 갖고 싶은 영상을 너무나 오리지널로 원본 그대로 받고 싶은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원, 3원이라면 어떨까요? 5원이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를 지불을 하고 그 영상을 얻습니다. 이게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되는 영상들이 아니에요. 그냥 3원, 5원, 좀 비싸면 10원. 그러면 사람들은 지불을 하죠. 그 대신에 이 영상을 올리는 원작자는 전 세계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부여받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하에 스마트 컨트랙트, 위변조가 되지 않는 이 원장을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재자가 없는 거래니까 또 그런 금액들이 가능한 거고요. 별다른 것을 거치지 않아요. 그냥 소비자는 소비자와 다이렉트로 그 영상을 거래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거래들에 대한 어떤 결제 에스크로가 쉬울까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의 영상을 보고 각기 다른 화폐의 환율로, 그리고 좋아요 개수, 그리고 영상의 분수, 영상의 화질,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각도의 결제 에스크로를 책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것들이 이 모든 거를 편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위변조가 될 수 없는 사진을 올리는, 자, 그 안에서 본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스파크 토큰으로 탑재를 했죠. 그 안에서 완벽하게 처리되기 전까지 보증금을 할 수 있는 썬보드가 나왔죠. 자,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런데 이 복잡 미묘한 결제 처리를 모두 처리해주는 ODL 시스템, 그리고 이거를 심지어 기계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적으로 처리를 한대요. 그런데 NFT까지 손을 대고 있잖아요. 엘리시안. 그래서 리플의 가치를 크게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코인들이 각기 따로 놀고 있는데 지네들 혼자 뭔가를 못해요. 일을 못해. 절대 못해요. 끄집어내주는 블록체인이 필요한다든가, 그리고 끄집어냈는데도 여기서 결국은 돈이거든요.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에스크로가 없는데, 리플은 일단 리플 거래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결제할 수 있는, 뭐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에스크로를 먼저 처리해 놓고 스파크 토큰, 썬버드, 디플레어, 그리고 엘리시안까지 이제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리플 하는 겁니다. 지금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렛의 기계학습, XRP 레조의 XRPL 및 CBDC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에스크로를 처리하기 위한 ODL 시스템입니다. 여기 가운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머신러닝은 이 다면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리플이 리플렛에서 완벽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합니다. 기술의 성공적인 구현은 더 빠른 거래 속도, 더 낮은 비용 및 상시 유동성 가용성을 포함하여 지불 네트워크의 이미 강력한 이점을 더욱 향상시킬 겁니다. 그 위쪽 보시면 리플렛
고객의 공통된 요구 사항이 하나 있다면 안정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입니다. 끊임없는 글로벌 고객 요구로 인해 생성된 복잡하고 미묘한 환경과 원활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그와 그의 팀이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동성, 이게 가치에 대한 유동성이죠. 수요 유동성.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NFT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는, 그 누구도 똑같은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그 누구도 똑같은 복제품을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게 이제 non-fungible token, 그래서 대체 불가 토큰. 대체가 절대 안 되고 대체가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시기는 방법이,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싸이월드는 다들 아시잖아요. 싸이월드란 이 가상 현실의 플랫폼이 그 안에서 결제를 도토리로 했죠. 이제 2019년인가? 2019년인가 싸이월드가 이제 폐업을 했죠. 그런데 그 싸이월드 안에 있는 이 현금화할 수 있는 도토리가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도토리가 35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싸이월드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을 했고 그 안에서 음원을 다운받고 또 뭐 선물도 주고 심지어는 일기를 썼던 분도 있는데 그걸 이 플랫폼 회사가 마음대로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음원에 관한 가치, 그리고 내 일기, 그리고 내 소중한 사진 한 장, 영상 하나는 누구 거냐는 얘기죠. 분명히 근데 싸이월드에서는 그 도토리를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뭐 돌려받으신 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의 모든 플랫폼 안에 있는 것들의 가치, 그 재산은 누구 거냐는 거죠. 싸이월드 거냐 아니면 개개인의 거냐. 분명히 개개인의 것들이죠. 플랫폼을 제공을 했지만 도토리는 우리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한 게임에서, 만약에 한 게임에서 몇 천억이 있는데 포커머니 같은 거, 근데 만약에 한 게임이 잠정 중단을 한다거나 사라져 버리면 그 안에 가치를 어디서 찾냐는 거죠. 갈수록 이 디지털 환경 안에서, 디지털 가상현실 안에서 이 소유권들이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뭐 그렇게 뭐 4천억 3천억 날려도 어쨌든 또 계정 파서 만들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이 리니지의 집행감이라든가,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무슨 선이 있죠. 이런 선들은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근데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고 이게 사라져버리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어디서 보장받냐는 거죠. 게임 안에서의 나의 캐릭터, 나의 검, 어떤 무기, 정말 득템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 희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NFT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게임 안에서의 아이템들을 저장하고 따로 분류를 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게끔 해놓은 코인이 엔진 코인입니다. 엔진 코인. 제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른 코인들이 XRP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XRP 밑에 붙을 것이다. XRP와 같이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자꾸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사진 하나, 영상 하나, 글귀 하나도 쉽게 마음대로 퍼날라서 영상을 틀거나 사진을 복제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유튜버들에게 수익이 생기는 거와 똑같이 이제는 이 모든 SNS 상에서 어떤 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게 아마 현금화 될 수 있는, 좋아요 개수만큼 현금화를 한다든가 펌을 하는 개수만큼 지불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파워 유튜버라든가, 그리고 인스타, 페이스북에서 파워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취할 수도 있지만 또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소득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NS 플랫폼 이 경제나 질서가 또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월요일 아침부터 좀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근데 제 영상의 취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체 시장을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투기가 아닌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구나 라는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깔려야 돼요. 그래야 이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또 초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왜? 나는 투자를 했는데 니네들은 이걸 몰라서 투자 못했잖아. 그 방식이 정확한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이해도가 블록체인이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제 영상이 20, 30대 분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거에 제 바람입니다. 진짜 이 젊으신 분들이 이 시대를 이끄실 분들이 이거를 빨리 이해하는 게 빨리 이해하셔야 정상적인 투자도 되고 또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제한되고 국한된 그런 시장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 꼭 느끼시고 그 대신에 블록체인의 원리라든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점이라든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차트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 시장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전문가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만 더 빨리 이거를 디테일하게 연구하고 생각하면 정말 소중한 내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권해드리는 게 20, 30대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분들이 좀 많이 이해하고 좀 더 참여하고 먼저 투기나 투자를 하기보다는 블록체인 전체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하셨으면 하는 게 제 가장 큰 취지고 목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